안녕하세요. 경기도에 사는 40대 여자입니다. 저는 정말 기가 막힌 결혼 생활을 몇 자 적어보려고 합니다.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충격적인 이야기이니 손에 땀을 쥐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시작하겠습니다. 저와 남편은 각자 회사에서 일하다가 지인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둘 다 중견기업에 다녔고 평범한 연봉에 평범한 집에 사는 사람이었죠. 연애도 평범했고 나이가 차고 자연스럽게 결혼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재미없게 살았고 무엇을 결정하는데도 크게 고민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좀 무딘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30대 중반에 결혼해서 맞벌이로 지내는데 신혼집 대출금과 혼수 대출금, 그 밖에 여러 빚이 있어서 아이 낳을 엄두를 내지 못했어요. 결혼하면 좀 달라지나 싶었는데 어떻게 된 게 더 생활이 팍팍하고 답답했습니다. 2년 동안 쳇바퀴를 돌아가며 살았더니 빚을 다 갚았고 아주 조금 마음의 여유가 생겼답니다. 더 늦기 전에 아이를 가져보자고 남편에게 말했는데 그이는 빚을 갚은 뒤로 180도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냐고요? 허구한 날 동료들과 술을 먹고 다녔는데 술값을 자기가 다 내고 다녔어요. 또 술 먹은 뒤에 택시비, 대리비까지 다 챙겨서 동료들을 보내줬답니다. 한번 술을 마시면 수십만 원의 돈을 쓰고 들어온 거죠. 처음엔 그동안 얻어먹은 게 너무 많았으니 좀 베푼다고 하여 이해하고 넘어갔는데 매달 나오는 술값 영수증을 보니 넋이 나가겠더라고요. 이러다간 아이를 낳아서 기르기는커녕 적금 하나 들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술에 취한 남편을 붙잡고 엄청 심하게 잔소리를 해댔습니다. 또 술이야? 오늘도 당신이 쏘고 온 거야? 그래, 내가 쐈지. 1차, 2차, 3차까지 내가 다 써버렸지. 그동안 얻어먹은 게 미안해서 베풀고 있는 중이지. 당신이 얻어먹어봤자 얼마나 얻어먹었다고 맨날 당신 카드로 술값을 내. 그리고 택시비랑 대리비는 도대체 왜 챙겨주는 건데? 당신은 우리가 돈이 썩어나는 줄 알아? 이제 겨우 대출금 다 갚고 숨통이 트였는데 도로 빚쟁이가 되려고 발악하는 거야? 숨막히게 잔소리 좀 그만해라. 내가 술값 내고 그러는 거 다 우리를 위해서야. 나 진급하려면 상사들한테 아부도 해야 하고 후배들한테 존경받는 사람이 돼야 하잖아. 그런 게 다 어떻게 생기겠어? 바로 술이야, 술. 남자들은 술 많이 사면 형 되는 거고 스승 되는 거야. 남자들의 세계 모르면 가만히 있으라고. 웃기고 있네. 그런 고리타분한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이 요즘도 있냐? 실력으로 진급할 생각을 해야지 무슨 술을 사 먹이고 진급을 할 생각을 해. 그리고 진급하기 전에 당신이 쓰는 술값으로 집안 거덜나겠어. 더는 못 참아. 이제 당신 카드 없애버려야겠어. 당장 카드 내놔. 남편의 지갑을 빼앗아 카드를 가위로 싹둑 잘라버리고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통장 관리도 제가 하겠다고 핸드폰을 빼앗아 계좌 이체를 하지 못하게 은행 어플을 삭제해버렸습니다. 물론 다시 설치하면 되겠지만 일단 눈앞에서 지워야 할 건 다 없애버렸어요. 다음날 숙취에 시달리며 잠에서 깬 남편에게 먹다 남은 피자를 데워서 입에 물렸어요. 여보, 콩나물국 좀 끓여주면 안 돼? 콩나물국 같은 소리 안 해. 오늘부터 술 먹고 집에 들어오면 당신이랑 이혼할 줄 알아. 뭐, 이혼? 아니, 내가 바람을 피운 것도 아니고 어제 룸사롱 같은 데를 다닌 것도 아니잖아. 그냥 동료들이랑 삼겹살에 소주 정도 먹는 수준이잖아. 그렇게 먹어서 나온 한 달 술값이 당신 월급 절반 이상이야. 그래? 너무 자주 먹었나? 여보, 그냥 횟수를 좀 줄이면 안 될까? 아니, 오늘부턴 당신 용돈 받아서 써. 어제 카드 잘랐고 은행 어플 지웠어. 그거 다시 깔면 가만 안 둔다? 앞으로 당신 월급 나오면 바로바로 나한테 입금해. 이래야 돈을 모아서 애 낳고 키울 것 같으니까 내가 하자는 대로 해. 아주 따끔하게 말했더니 남편이 아무 소리 못하더라고요.
그이는 잘못한 건 알았는지 고개를 쳐박고 벌받는 자세로 앉아 있었답니다. 그렇게 남편의 술값 퍼주는 일은 끝이 났어요. 몇 달 동안 남편의 일탈은 막이 내렸죠. 그 이후로 술을 마시는 날이 확 줄어서 한 달에 거의 한 번 정도 마시더라고요. 돈을 마음대로 못 쓰니까 퇴근하면 칼같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습관을 잘 고쳤으니 이제 정신 차리고 돈을 모으면 될 것이고 아이를 낳을 계획도 제대로 세워서 새 식구가 되길 기대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나름 금술이 좋은 편이라 노력하면 금세 아이가 들어설 줄 알았는데 계획하고 1년 동안 깜깜무소식이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분명히 몸에 이상이 없다고 했는데 계속해서 임신 테스트기는 한 줄이었답니다. 시댁에서도 제가 아이를 빨리 가지길 기다리고 있어서 신경이 많이 쓰였죠. 다시 산부인과에 가서 검사를 받아봤더니 1년 사이에 몸이 많이 약해졌다며 의사가 좀 놀라는 눈치였어요.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냐고 묻더니 운동과 식단에 신경을 많이 쓰라고 하더군요. 선생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 몸 관리를 해봤지만 임신은 여전히 되지 않았습니다. 자연 임신을 계속 기다리는 것보다 인공수정이라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남편과 같이 병원에 가서 시술을 했답니다. 하지만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에 남편은 꼭 아이를 가질 필요가 있겠냐며 기대와 희망을 내려놓고 지내자고 했어요. 여보, 우리한테 아이가 꼭 필요해? 지금처럼 사는 것도 나쁘지 않잖아. 아니, 난 우리 둘이 사는 게 행복해. 나도 당신이랑 둘이 사는 거 좋지. 행복하지. 근데 아이가 있으면 더 행복하니까 아이를 낳고 싶은 거야. 그걸 어떻게 장담해?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말 못 들어봤어? 여보, 계속 임신 스트레스 받으면 금방 늙어. 머릿속에서 임신 생각은 지워버리고 마음을 편히 가져봐. 남편이 그렇게까지 말해주니 조금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때때로 신혼집에 오셔서 손주 소식이 언제쯤 있을 것 같냐고 물으셨습니다. 아직 소식 없냐? 네 나이 내일 모레 40이야. 40대 애 낳는 사람 많다고 대답하려거든 입 다물어라. 40 넘어서 애 낳고 몸이 고장난 산모 본 게 한두 번이 아니야. 늦게 애 낳으면 몸도 몸이지만 정신이 망가져서 모질한 어미가 된다고.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아무튼 저희도 노력하고 있어요. 인공수정도 2번이나 했고 자연임신 기대하고 있기도 해요. 의사 선생님이 성급하게 생각하면 될 일도 안 된다고 하셔서 천천히 느긋하게 기다리고 있어요. 느긋하게 기다려? 아이고, 얘가 집안 어른 다 죽고 나서 애를 낳을 생각인가? 나랑 네 시아버지가 귀가 빠지도록 기다리니 무조건 빨리 애 가져라. 시어머니가 언성을 크게 내면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었지만 늘 부담을 팍팍 주고 돌아가셨답니다. 아무튼 인공수정을 때가 되면 항상 시도했는데 연이은 실패에 실망과 좌절만 가슴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시부모님은 저에게 자주 찾아오셔서 임신, 그거 하나 못하냐고 화를 내셨고 언제까지 되지도 않는 인공수정만 하면서 기대를 할 거냐고 하셨어요. 무슨 대답을 원하시는지 이해를 못한 저는 그저 고개만 떨구고 죄송하다고 대답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와서 난리를 피우셨는데 그때마다 심장이 쪼그라드는 느낌이었답니다. 남편이 중간에서 막아주긴 했으나 시부모님의 막무가내 행동과 말을 다 방어할 순 없었습니다. 몇 달 동안 임신 스트레스로 살이 쭉쭉 빠져가고 있는데 남편이 술을 진탕 마시고 들어와서 저에게 불쌍한 눈을 하며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 헤어질까? 저는 올 것이 왔구나 하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내가 임신 못하니까 어머님이 헤어지래? 당신도 아이를 꼭 낳고 싶어? 아니야, 그런 문제가 아니야. 여보, 사실은 내가 친한 친구한테 보증을 섰어. 사업한다고 빚을 졌는데 나를 보증인으로 내세웠어. 난 그 친구를 믿고 사인을 했고 근데 친구 놈이 사업 망하고 도망갔지 뭐야. 아무래도 그 빚을 내가 갚게 될 것 같아. 뭐? 보증? 당신 미쳤어?
우리 이신혼집이랑 혼수 대출금 갚으려고 소처럼 고생하고 안 먹고 안 입으면서 일했다고. 근데 그걸 한 방에 또 날려버려? 당신 정신이 어떻게 된 거야? 보증이라니! 미안해. 나도 성식이 그놈이 하도 부탁해서 해준 거야. 성실하고 의리 있는 놈이니까. 문제가 없을 줄 알았지. 근데 뒤통수를 제대로 맞았어. 그럼 우리 집 어떻게 되는 거야? 빚을 갚지 않으면 경매로 넘어가는 거지. 여보, 나 이렇게 한심한 놈이야. 나 같은 놈 옆에 붙어있으면 당신 인생도 망할 거야. 헤어지는 게 서로를 위해서 좋을 것 같아. 남편은 큰 잘못을 했지만 그 상황에서 이혼하는 건 아닌 것 같았어요. 그동안 살아온 정도 있는데 한 번의 실수로 이혼하는 건 정말 아닌 것 같았습니다. 이미 벌어진 일을 탓해서 뭐 하겠어. 나 당신이랑 이혼 안 해. 그 빚 갚으면 되잖아. 집은 어떻게 해서든 지키고 매달 상환하면 되잖아. 그래도 되긴 하는데 당신한테 미안해서 도저히 같이 빚 갚으면서 지내자는 말을 못하겠어. 됐어. 우리 둘이 바짝 고생해서 2, 3년 안에 갚을 수 있어. 한 번 했는데 두 번은 못하겠어? 난 당신이랑 이혼하지 않을 거야. 그러자 남편은 눈물이 고인 눈으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그러지 말고 이혼하고 떠나라면서 저를 위한 인생을 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남편의 따귀를 한 대 날려주고 정신을 차리라고 일러줬습니다. 그깟 돈 벌어서 갚으면 돼. 약한 모습 보이지 마. 여보, 미안해. 보증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았으니 다시는 그런 짓 안 하겠지. 나랑 같이 고생해서 빚 갚자. 알겠지? 남편은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가만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아무튼 저는 남편의 잘못을 덮어주기로 했고 열심히 일해서 같이 빚을 갚기로 결심했답니다. 그이는 돈 갚는 것에 혈안이 되어서 그런지 회사에서 야근과 당직을 자청했어요. 이틀에 한 번씩은 꼭 외박을 하고 들어왔답니다. 눈가에 다크서클은 점점 짙어졌죠. 그러다 몸 상한다고 적당히 하라고 일러줘봤지만 남편은 저에게 미안해서라도 빨리 빚을 갚겠다고 미련하게 일했답니다. 오늘도 당직 서는 거야? 여보, 일찍 퇴근해서 집에 와. 오늘 우리 결혼 4주년 되는 날이야. 아 맞다, 결혼기념일이지? 여보 미안해. 이미 당직 선다고 신청해놔서 무르지 못해. 다음에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그놈의 돈이 뭔지. 나중에 그 성식인지 뭔지 아는 친구놈 내 눈에 띄면 절대로 가만 안 둘 거야.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서 안전뱅이로 만들어버릴 거라고. 여보 미안해. 그만 출근할게. 오늘 하루 잘 보내고 내일 보자. 알겠어. 잘 다녀와. 그날도 남편은 당직 근무를 서게 되었는데 그냥 결혼기념일을 홀려보내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회사에 출근했다가 오후 3시쯤에 이른 퇴근을 했어요. 팀장님한테 결혼기념일이라고 말했더니 일찍 들어가라고 해서 혼자 몰래 회사를 빠져나왔답니다. 집에 가서 정성스레 도시락을 쌌고 남편 회사로 향했어요. 방문증을 끊고 남편 부서 사무실로 들어갔더니 좀 친분이 있던 이 과장님을 마주쳤습니다. 오, 재수씨! 이 과장님 오랜만이에요. 네, 오랜만이네요. 근데 여기는 어쩐 일로? 오늘이 저랑 그이의 결혼기념일이거든요. 오늘도 당직 선다고 해서 도시락을 좀 싸왔어요. 잠깐 그이랑 간식 좀 먹으면서 분위기 좀 내도 되죠? 아이고 참, 이게 무슨 일이지? 재수씨, 박 과장 퇴사했어요. 아무것도 모르셨나 본데 박 과장 3달 전에 퇴직하고 나갔습니다. 남편이 퇴직했다는 소리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퇴사한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는데 그건 이 과장님도 모른다고 하더군요. 결국 창피하게 도시락을 들고 다시 돌아 나왔습니다.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바로 받길래 어디냐고 물어봤습니다. 여보, 당신 지금 어디야? 어디긴 회사지. 오늘도 당직 서니까 혼자 밥 먹고 푹 쉬어. 아, 회사구나. 그래, 내일 보자. 남편이 거짓말을 아주 능수능란하게 하는 걸 보니 괘씸하고 화가 났습니다. 이 인간이 또 무슨 사고를 친 건지 직접 두 눈으로 보고 확인해야겠다고 판단했어요. 며칠 뒤에 컨디션이 좋을 때 남편 뒤를 미행하기로 했어요.
그이가 출근한다고 간 곳은 공사장이었습니다. 그동안 막노동을 하고 있었나 봅니다. 멀쩡한 회사를 관두고 왜 이런 고생을 하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공사장 앞 카페에서 남편이 퇴근하길 기다렸고 오후 5시가 좀 넘자 남편이 다른 곳을 향했어요. 역시나 뒤를 바짝 따라갔답니다. 곧 도착한 곳은 배달 대행 사무실이었어요. 키를 받고 나와 헬멧을 쓰고 오토바이를 타고 시동을 걸더군요. 순식간에 도로를 진입하는 걸 보고 택시를 타고 뒤를 쫓아갔습니다. 남편은 치킨집을 들러 치킨을 오토바이 트렁크에 넣고 아파트로 배달을 가더군요. 확실하게 눈으로 확인해보니 허무하고 허탈했습니다. 그 일은 더 많은 돈을 벌려고 회사를 퇴직한 것 같았어요. 보증을 서서 진 빚을 빨리 갚으려고 저의 걱정을 빨리 덜어주려고 최선을 다하며 살고 있던 겁니다. 남편을 미행하고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먹지 못했어요. 그이가 안쓰럽게 고생하는 걸 보니 입맛이 없더라고요. 그날 새벽에 들어온 남편이 하품을 하며 저에게 오늘 하루 어땠냐고 물어보는데 눈물이 쏟아졌어요. 바보, 그렇게 미련하게 일을 하니 몸이 그렇게 말랐지. 당신 회사 그만뒀지. 공사장 다니면서 배달 아르바이트 하는 거 다 알아. 남편은 진짜 크게 놀라 눈이 튀어나올 듯하게 크게 떴어요. 여보, 어떻게 알았어? 당신 회사에 도시락 싸들고 갔는데 퇴사했다더라. 그래서 몰래 당신 미행했어. 공사장 가는 것도 보고 배달하는 것도 다 봤다고. 그랬구나. 여보, 실은 친구 보증서 준 거 우리 집 대출받아서 다 갚지 못했어. 금액이 더 있어서 회사 그만두고 퇴직금으로 일부 갚고 노가다랑 배달하면서 갚고 있어. 이거 이 한심한 인간아. 그럼 처음부터 사실대로 말했어야지. 당신한테 미안하다는 말밖에 해줄 말이 없네. 여보, 나 한심하고 멍청해 보이지? 미련하고 무식하고 말이야. 난 그냥 패배자야. 남편은 자학하는 말을 하더니 저에게 뭔가를 꺼내서 건네줬습니다. 여보, 나 같은 놈 옆에 있지 말고 자유롭게 살아보는 게 어때? 이혼 서류야. 염치 없이 당신한테 같이 빚을 갚자고 하지 못하겠어. 이 남자가 또 이러네. 내가 같이 갚겠다고 했지. 한 번 잘못한 거 눈 감아주겠다고 했잖아. 여보, 그러지 말고 당신 인생을 찾아. 나 같은 놈 옆에서 고생하지 말고. 저는 남편의 따귀를 한 대 날려서 정신 차리라고 소리쳤습니다. 당신 나랑 이혼하면 더 위험해. 지금 정신을 내놓고 일만 죽어라 하는데 나중에 우울증이라도 오면 어쩌려고 그래? 내가 옆에서 당신 돌봐줄 거야. 우리 둘이 이 일을 다 헤쳐나갈 수 있으니까 이혼하자는 말은 다시는 하지 마. 여보, 당신이 뭐가 아쉬워서 나 같은 놈을 계속 데리고 살겠다는 거야. 그러지 말고. 글쎄 싫다고. 당신이랑 이혼 안 한다고. 또 맞고 싶어? 아니야. 당신이 그렇다고 하면 다시 이혼장 집어넣을게. 그냥 찢어버려. 찢어버릴게. 한번 큰 사고를 쳤다고 남편은 풀이 죽어서 자존감이 바닥나 있었습니다. 이혼하자는 그이에게 한 번만 더 그딴 소리 하면 몽둥이로 찜질을 해주겠다고 으름장을 놨답니다. 남편이 투잡으로 고생하는 걸 알게 되자 집에 늦게 들어와도 별말하지 않았습니다. 일을 좀 줄이면 좋겠지만 이왕 열심히 일해서 갚겠다고 마음 먹었으니 알아서 일을 하게 내버려뒀답니다. 한편 시부모님은 남편이 사고치고 나서 저희 집에 한 번도 오시지 않았어요. 저더러 아이 가지라는 말은 쏙 들어갔죠. 그런데 연락도 안 되고 너무 얼굴을 안 보여주셔서 제가 시댁에 찾아가야만 겨우 얼굴을 뵐 수 있었습니다. 어머님, 왜 이렇게 전화가 안 돼요? 저한테 화나신 거 있으세요? 화는 무슨, 너한테 미안해서 그렇지. 예, 넌 내가 밉지도 않니? 내 아들이 저지른 짓이 원망스럽지도 않어? 어머님이 임신하라고 보채신 건 다른 시어머니들도 충분히 하는 것이니 이해가 돼요. 그리고 어머님 아들이 한번 사고 쳤다고 해서 저희 부부가 깨지는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제 눈치 보지 마시고 전처럼 저희 집에 자주 오셔도 돼요.
시어머니는 한숨을 연신 쉬더니 제 얼굴을 볼 면목이 없다고 하셨고 남편과 같은 말을 하셨습니다. 며느라, 우리 아들이 저 모양인데 계속 같이 살고 싶니? 빚이 한두 푼이 아니라 앞으로 몇 년은 더 개고생을 해야 한대. 너 그만 이혼하고 네 인생 사는 게 어떻겠냐? 내가 네 엄마면 무조건 이혼시킬 것 같아서 이런 말 하는 거야. 어머님까지 왜 그러세요? 저희 부부 사랑도 있고 의리도 있다고요. 저는 끝까지 의리도 지키고 사랑도 지킬 테니 이혼하라는 말씀은 하지 마세요. 아휴, 난 네가 새 인생 사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싫어요, 어머님. 전 그 이와 끝까지 함께 할 겁니다. 시댁에서도 제 눈치를 보니 많이 당황스럽고 민망하고 난감했습니다. 저는 진짜로 괜찮은데 너무 미안해하니까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남편은 비 오는 날은 공사장을 쉬었고 배달 일을 하루 종일 했어요. 비 오는 날은 배달비를 더 많이 받는다고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왔답니다. 그런데 보통 비가 아닌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 그이가 배달 알바 나가려고 해서 제가 말렸어요. 여보, 오늘 하루 종일 비가 온대. 오토바이 타면 안 될 날씨야. 오늘 하루 집에서 쉬어. 집에 있으면 돈이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잖아. 여보, 난 괜찮으니까 다녀올게. 글쎄 안 된다니까. 무조건 집에 있어. 여보, 나 오토바이 운전 잘해. 그리고 이런 날에 배달비가 더 많이 나와서 놓치면 절대 안 된다고. 걱정하지 말고 보내줘. 안 돼. 절대 못 가. 그래, 알았어. 우리 마누라가 이렇게 걱정해주니 오늘 하루는 쉬어야겠네. 저는 끝까지 그이가 나가지 못하게 말렸습니다. 포기한 남편은 집에서 비 오는 창밖을 구경하고 서 있었고 저는 남편 밥을 해주기 전에 씻으려고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출근했더라고요. 전화를 했더니 미안하다고 돈 많이 벌어오겠다고 대답하고 끊어버렸답니다. 비 오는 걸 보니 절대로 그칠 것 같지 않았어요. 게다가 빗물이 범람해서 정말 위험할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까지 혼자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빗소린 점점 강하게 들렸고 남편 걱정이 크게 들었어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비옷을 입고 남편의 배달 대행 사무실로 찾아갔습니다. 가는 길에 편의점에 들러 도시락 몇 개를 집어들고 갔어요. 안으로 들어갔더니 배달 기사님들이 쉬고 있더군요. 저 실례합니다. 저는 박민국 씨 아내 되는 사람인데요. 제 인사에 바로 젊은 청년이 벌떡 일어나 90도로 인사했습니다. 아이고 형수님, 안녕하십니까? 민국 형님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반가워요. 저 도시락 몇 개 사왔는데 하나씩 드세요. 고맙습니다, 형수님. 근데 제 남편은 배달 나갔나요? 비가 너무 심하게 쏟아져서 그만하라고 말리려고 왔는데. 아, 그러셨구나. 민국 형님은 좋으시겠어요. 이렇게 예쁜 형수님이 걱정돼서 직접 찾아오기까지 하고. 야, 나도 빨리 장가 가고 싶다. 아이, 별 말씀을. 그이는 언제쯤 올까요? 형수님, 형님은 마지막 배달하고 집으로 가신다고 했어요. 오늘 컨디션도 안 좋고 길도 험하다고 일찍 들어가신다고 하셨습니다. 정말요? 아이고, 엇갈려 버렸네요. 전화라도 하고 올걸. 괜히 놀라게 해주려다가 고생만 했네요. 저 그럼 가볼게요. 수고들 하시고 안전운전 하세요. 형수님, 제가 댁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형님을 태워다 드린 적이 있어서 어디 사시는지 알거든요. 마침 비옷까지 입고 오셨으니 오토바이 타고 쌩 하고 가면 금방 형님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젊은 청년의 호의를 거절할까 하다가 예의 있게 대해준 걸 생각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밖에 세워진 오토바이 뒤에 타고 헬멧을 썼습니다. 그리고 부웅 출발하더군요. 그런데 저희 집과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 말을 해주려는데 빗소리 때문에 제 목소리가 묻혀버렸습니다. 앞을 보고 운전하는 사람을 툭툭 쳐서 부르기도 뭐해서 일단 가만히 타고 있었답니다. 혹시 이상한 데로 끌려가는 거 아닐까 하는 무서운 생각도 들었죠. 그런데 청년은 무서운 곳에 데려가는 것도 저희 집에 데려가는 것도 아닌 처음 보는 빌라 앞에 섰습니다. 시동을 끄더니 말하더군요. 형수님, 다 왔습니다. 네? 여기가 어딘데요? 형수님 댁 아니에요? 제가 형님을 여기로 모셔다 드린 적이 있는데 3동 102호잖아요.
제 남편 박민국을 여기로 태워다 줬다고요? 네, 분명히 맞는데. 형수님, 제가 잘못 온 건가요? 아니에요. 제가 오락가락 하나 봐요. 요즘 밤을 자주 새워서 헷갈렸어요. 수고했어요. 태워주셔서 고맙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오토바이에서 내려 청년이 말한 3동의 102호 앞에 다가가 초인종을 울렸습니다.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남편이 왜 여길 집이라고 하고 타고 왔는지 꼭 확인을 해야만 했답니다. 이윽고 누구냐고 묻는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깜짝 놀라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현관문을 열어주더라고요. 저를 배달기사로 착각하고 문을 열었답니다. 배달이에요? 여보, 당신 여기가 당신 집이야? 또 다른 집이 있었던 거야? 여보, 당신 무슨 일이야? 누가 알려준 거야? 아니면 날 미행했어? 질문은 당신이 아니라 내가 해야겠는데. 이 빌라에 무슨 일이야? 왜 팬티만 입고 있어? 여기 당신 집이야? 아니. 여긴 같이 배달하는 동생네 집이야. 여보, 여긴 누구한테 듣고 온 거야? 남편이 어설픈 거짓말을 하길래 밀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서 치킨을 뜯고 있는 여자와 요람에 누워있는 아기가 보였답니다. 숨이 막혀서 제 가슴을 스스로 찍어 눌렀어요. 이게 뭐야? 당신 살림 차렸어? 저 여자랑 바람나서 살림 차리고 애까지 싸지른 거야? 여보, 도대체 여긴 어떻게 찾아온 거야? 돌겠네 정말. 돌아버릴 사람은 당신이 아니라 나야. 저는 시선을 돌려 여자에게 물었어요. 이봐요, 당신 내 남편이랑 무슨 사이예요? 똑바로 대답하세요. 이제야 오셨네. 이 꼴을 다 보셨으니 더는 이혼 안 하고 버티진 않겠죠? 오빠랑 나는 사랑하는 사이예요. 그리고 이 아이는 우리 둘이 사랑해서 낳은 아들이고요. 뭐요? 그럼 이 인간이 바람나서 두 집 살림을 하고 있다는 거란 말이에요? 눈으로 다 봤으면서 뭘 되묻고 그러세요? 언니 어디 모자라요? 상간녀가 저를 조롱하자 화는 더 크게 치밀어 올랐습니다. 남편을 붙잡고 하나부터 10까지 다 고백하라고 했더니 그 이가 술술 불더군요. 알았어, 솔직하게 고백할게. 실은 나 보증선거 거짓말이야. 그때 저 여자랑 바람 피워서 아기를 임신시켰어. 임신 8개월 때 알려줘서 빨리 이혼해야 했지. 당신이랑 어떻게 헤어져야 할지 감이 안 잡히더라고. 그래서 보증 서서 큰 빚을 지게 됐다고 하면 당신이 알아서 이혼하고 나갈 줄 알았어. 근데 당신은 날 용서하겠다고 하더라. 보증 선 게 거짓말이었다고? 그럼 회사 그만둔 것도, 노가다를 뛰는 것도, 배달 대행을 하는 것도 다 저 여자 때문이야? 맞아. 우리 집 대출받은 거랑 회사 퇴직금으로 이 빌라를 마련했어. 그리고 아기가 태어나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니 노가다랑 배달 대행까지 하면서 지내는 거야. 이게 진실이야. 남편은 바람을 피우고 상간녀와 살림을 차리고 애까지 낳았습니다. 그리고 저와 이혼할 때 위자료를 아끼려고 보증서서 빚더미에 앉았다고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남편의 혓바닥에 놀아난 것이죠. 저는 그런 것도 모르고 남편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다 용서하겠다고 참아줬던 겁니다. 분개한 저는 남편 따귀를 날렸습니다. 그이는 모든 걸 들켰으니 마음이 편안하다며 한숨을 쉬더라고요. 그래, 마음껏 화풀이해. 그리고 날 놔줘. 나쁜 자식, 위자료 아까워서 날 가지고 놀아? 절대 가만 안 둘 거야. 너랑 저 여자 내가 반드시 지옥으로 보내버릴 거야. 여보, 위자료 내가 어떻게든 마련해 볼게. 우리 합의 이혼하자. 웃기지 마. 누구 마음대로 합의 이혼을 해? 난 보상받아야 할 걸 다 받아낼 거야. 그 전에 오늘은 날 가지고 놀았던 거에 대한 대가 치러봐. 그때 온몸에 힘이 불끈나서 남편 따귀를 실컷 날렸는데도 손바닥이 하나도 아프지 않았습니다. 실컷 남편을 패주고 상간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요람에 있던 아기를 들어올려 방패를 삼더군요. 야, 당장 애기 내려놔! 내가 무슨 짓을 할지 알면서 뭐하는 짓이야? 애기 안고 있는 여자를 때리려고요? 아줌마, 난 맞기 싫어요.
괜히 힘 빼지 말고 떠나세요. 진짜 나쁜 여자네. 이런 상황에서 아이를 품에 안고 방어하다니. 아줌마, 지금 신고하면 아줌마는 무단 침입에 사람 때린 것까지 걸려서 잡혀 들어가요. 그냥 조용히 나가세요. 오빠, 진단서 끊어놓고 위자료 흥정해. 정말 기가 찼습니다. 상간녀는 이 모든 걸 예상하고 있었는지 머리로 계산기를 돌리고 있더라고요. 차마 아기를 낳은 상간녀를 때릴 순 없어서 남편 얼굴에 싸대기를 더 날려주고 그 집에서 나왔습니다. 남편은 합의 이혼하자고 난리였고 시부모 역시 저를 찾아와서 좋은 말로 꼬셨습니다. 며느라, 그러게 진작 헤어졌으면 그런 꼴 안 봤을 거 아니냐. 그리고 네가 임신 못한 걸 생각해봐. 우리도 애 못 낳는 너를 계속 며느리로 둘 순 없었어. 좋게 생각하고 위자료는 딱 정해진 만큼만 받아가라. 어머님, 아버님도 한패였군요. 아니, 상간녀가 임신했다고 누구보다 좋아라 하셨겠죠. 저 누구도 봐줄 마음 없습니다. 제가 당한 거 모두 다 보상받고 말 겁니다. 얘가 왜 이렇게 흥분한 거야? 야, 어차피 네가 애를 계속 못 가지면 이혼시킬 생각이었어. 우리가 소송할 생각이었는데 내 아들이 다른 여자 만나서 잘 살게 됐으니 합의로 좋게 끝낼 생각이라고. 너나 우리나 서로 윈윈하다 생각하고 합의 이혼하고 나가라.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피해자는 저 하나입니다. 당신들이 날 가지고 놀았다고요. 뭐? 당신들? 이게 아주 막 나가네. 그래, 막 나간다. 당신들이 사람 하나 바보 만들어 놓고 당당하게 서로 윈윈하는 합의 이혼하라는 소리라니 어처구니가 없어서 막 나갈랜다. 시몬은 광분해서 제 얼굴에 따귀를 올렸습니다. 이에 저도 똑같이 따귀를 날려줬습니다. 이게 미쳤나? 감히 시어머니 얼굴에 손찌검을 해? 이젠 시어머니가 아니죠. 저를 기만한 사기꾼일 뿐이잖아요. 말이 안 통하는구나. 너 그냥 나가라. 우리 앞에서 꺼져. 안 그래도 그러려고 했어요. 당신들 절대로 가만 안 둬. 내가 벌을 내리지 못하면 하늘과 땅이 벌을 내릴 거야. 그렇게 막말을 하고 시댁 식구들과 등을 돌렸습니다. 변호사는 좀 비싼 곳을 선택했어요. 이왕 싸우는 거 제대로 이기려고 대형 로펌의 판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했답니다. 남편의 외도와 혼외자로 가장 큰 이혼 사유를 냈고 그 밖에 보증서 없다는 거짓말로 신혼집을 담보로 대출받은 것, 여러 기만한 행동을 덧붙였습니다. 또 시부모님의 임신 강요도 추가로 보탰습니다. 이혼 소송과 상간녀 소송을 동시에 진행했고 판결은 제 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졌답니다.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하게 됐고 상간녀에게도 수천만 원의 위자료를 받았답니다. 정신적 보상금까지 받아내서 꽤 많은 돈을 받아냈죠. 그렇게 경제적으로 큰 이득을 보고 이혼을 했는데 속은 아직 썩어 있었습니다. 여전히 전 남편과 상간녀는 애를 키우며 잘 살고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혼자 배가 고픈데 밥 해먹을 기운이 없어서 배달을 시켰는데 전 남편이 왔더군요. 당신은 왜 현금 결제하겠다고 해서 얼굴을 맞대게 하냐? 아이, 재수없네. 전 남편이 더러운 인상을 쓰면서 돈을 달라고 하는데 도저히 그놈이 준 치킨을 먹지 못할 것 같아 치킨 상자를 뜯어 전 남편 면상에 집어던졌습니다. 야, 뭐하는 짓이야? 너 지금 갑질하는 거냐? 갑질? 너야말로 배달기사가 손님한테 재수없다는 소리 해도 되는 거야? 됐다. 돈만 줘. 난 치킨값만 받고 나가면 그만이니까. 그렇게 사니까 좋니? 회사 관두고 개고생하면서 처자식 거느리고 사는 게 좋아? 당연하지. 내 새 마누라 얼굴 봤지? 걔 엄청 예쁘잖아. 바에서 일하던 애였는데 너무 예뻐서 내가 꼬신 거야. 그리고 우리 아들 보면 어떤 일이든 겸허히 할 수 있다고. 이게 바로 부성애라는 거야. 너는 임신 못하니 내 감정 모르겠구나. 늙어서 임신도 못하니 참 딱하다. 닥치지 못해? 당신은 나중에, 아니 곧 하늘이 노하고 땅이 벌에서 사고로 되져버릴 거야. 아이고, 안전운전 해야겠네. 당신 저주 안 먹히게 똑바로 정신 차리고 살아야겠어. 자, 그만 짓거리고 돈 줘.
나 다음 배달도 밀렸거든? 저는 콜라를 그의 머리에 집어던졌습니다. 그이는 쓱 피하더니 낄낄거리며 치킨값이나 빨리 주라고 하더군요. 결국 2만 원을 집어던지고 전 남편을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마트에 장을 보러 갔는데 상간녀와 전시모가 같이 장을 보는 걸 마주치게 되었답니다. 어머, 얘, 넌 이사 안 가니? 내 아들이랑 새며느리가 이 동네에 사는데 괜찮은 거야? 넌 자존심도 없는 거니? 제가 왜 이사를 가죠?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러워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니라 그쪽 집안 인간들이잖아요. 뭘 잘했다고 고개를 빳빳이 들고 훈계를 해요? 나 참 성질머리가 갈수록 더러워지네. 됐다. 무식한 너랑 무슨 대화를 하겠니? 그래, 자존심 없는 네가 이 동네에 살든 말든 신경 안 쓸 테니 창 보고 가라. 전시모와 상간녀는 저를 비웃고 지나쳤습니다. 복수를 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았어요. 실컷 손 찍어 매주고 송장 만들어버리고 싶은데 제가 짐승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한 번은 꼭 시댁 인간들 모두를 한꺼번에 먼지 나도록 혼내줄 거라고 마음속으로 깊은 맹세를 했습니다. 저는 전 남편과 한 동네에 살면서 가끔씩 시댁 인간들을 마주치면서 지냈어요. 석 달 동안 거의 10번은 마주쳤습니다. 언젠가 날이 오면 쥐잡듯이 잡아 족칠 상상을 하면서 지나쳤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매우 속 시원한 사건이 생겼어요. 전 남편이 빗길에 배달을 하다가 미끄러져서 사고가 났는데 그 자리에서 숨졌답니다. 제가 그이에게 말한 대로 이뤄진 거였어요. 화가 나서 저주를 퍼부었는데 현실이 되었답니다. 사람이 그렇게 됐다는 걸 듣고 기뻐하면 안 되지만 저는 감정을 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부고 문자를 보고 혼자 만세를 불렀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라 전 남편은 보험금의 수혜자를 바꾸지 않아 제가 사망보험금을 수령하게 되었어요. 정말 웃기지 않나요? 보상을 확실하게 다 받아내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상간녀는 미망인이 되고 혼자 애를 키우는 게 싫고 힘들었는지 시부모에게 버리고 도망갔대요. 바에서 술 따르는 기집애라더니 하는 짓이 딱 쓰레기였습니다. 여하튼 하늘과 땅이 알아서 저 대신 복수를 해주니 쾌재를 부르며 통장을 보며 하루하루 즐겁게 보냈습니다. 며칠 뒤에 시부모님이 아기를 안고 저를 찾아왔답니다. 사실 예상하고 있어서 매우 반갑게 문을 열어줬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소식 들었어요. 새 며느리가 애를 버리고 도망갔다고요? 어머, 너도 들었니? 우리가 죽지 못해 살고 있다. 아들이 빗길에 사고 나서 세상을 떠난 것도 슬퍼서 미칠 것 같은데 애 엄마가 애를 우리한테 맡기고 도망가 버렸어. 뿌린 대로 거둔 거죠. 뭐? 그렇지. 네 말이 틀리지 않지. 맞다. 우리가 어리석게 새 며느리를 들이는 바람에 이사달이 난 거야. 며느라, 할 말이 있어서 왔다. 너 우리 아들 보험금 받아갔지? 네. 사망보험 여러 개 들었더라고요. 저랑 결혼하고 들어놨는데 수령자를 안 바꿨나 봐요. 총 5억을 받았어요. 그 돈 말이야 우리한테 줄 수 없겠니? 따지고 보면 우리가 받아야 하잖아. 넌 내 아들이랑 남남이고 위자료도 챙겨 받았잖니. 어머님,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죠. 그러지 말고 우리한테 절반만 줘라. 우리 부부가 직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집이 부자도 아니잖아. 손자 키우려면 돈이 필요하니 네가 좀 도와줘라. 내가 왜요? 전 전혀 그럴 의무도 없어요, 어머님. 그렇게 손주 타령하더니 인상이 왜 이렇게 구겨졌어요? 웃으세요. 그리고 손자를 위해서 일자리 알아보시고 개고생하시면서 말년 보내시라고요. 제가 당했던 조롱을 돌려주니 가슴이 알싸하고 뱃속은 소화가 돼서 맛있는 음식이 땡기더라고요. 전 시부모는 입술을 꽉 깨물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부탁하겠다고 손자를 안은 채 무릎을 꿇었습니다. 며느라, 우리 한땐 가족이었잖니. 내 아들 목숨값 절반만 돌려다오. 돌려주다뇨? 이건 제가 받아야 할 돈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당한 거에 비하면 아주 적게 받은 거라고요. 끝까지 이럴 거니? 네,
끝까지 이럴 겁니다. 돈이 필요하면 밖에 가서 일을 하세요. 시어머니는 손자를 시부에게 안기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한판 하자고요? 그래, 좋아요. 시원하게 한판 붙어봅시다. 그래, 아들 잃고 제정신 아니었는데 너 하나 없애버리고 나도 저승길 가는 게 낫겠다. 돈 한 푼 없이 손자를 책임지고 키우느니 그 편이 더 낫겠어. 전시모가 먼저 제 한쪽 어깨를 밀치자 저는 두 손으로 전시모의 양 어깨를 밀쳤어요. 그리고 이판사판 아수라판으로 싸움이 벌어졌는데 제가 더 많이 패줬어요. 확실하게 끝까지 밟아주고 진정한 승리자가 누구인지 보여줬습니다. 어머님, 속이 쓰리시죠? 아들도 잃고 보험금도 잃고 새 며느린 도망가고. 그러게 나한테 왜 그랬어요? 처음부터 솔직했으면 이렇게까진 되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냥 날 무지개 다리 건너게 해줘라. 다 늙어서 손자 키우느라 고생하고 싶지 않다. 아니요, 오래오래 사셔야죠. 손자가 결혼하고 증손자 낳는 것도 보셔야죠. 아이 증손자도 어머님이 키우시면 엄청 재밌겠는데요? 뭐? 정말 무서운 애구나. 내 아들이 널 만나지 말았어야 했어. 그건 제가 할 말이죠. 그 인간이랑 결혼해서 뒤통수 맞은 걸 생각하면 아직도 피가 거꾸로 솟아요. 어머님, 아버님, 나가세요. 나가서 불쌍하고 처량하게 살라고요. 내가 이 동네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어떻게 사는지 지켜볼 겁니다. 시부모는 저한테 얻을 게 없다는 걸 제대로 깨닫고 퇴장했습니다. 저는 시원한 복수의 쾌재를 불렀네요. 한 번의 결혼 생활을 매우 스펙타클하게 했던 저는 다시는 재혼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남자를 아예 안 만날 생각은 아니었어요. 오래오래 살 인생인데 즐기면서 살아야 하니 당연히 남자를 만났답니다.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전 남편이 준 위자료와 보험금, 상간녀에게 받은 위자료를 더해 카페를 열었어요. 동네에서 좀 떨어진 번화가에 차렸는데 회사가 많은 곳이라 장사가 잘 됐답니다. 단골 손님 중 멋진 사업과 연애를 하게 됐는데 몇 달 사귀다가 잘 안 맞는 것 같아 연하남을 사귀게 되었어요. 자유롭게 연애를 하면서 사니 더할 나위 없이 좋더라고요. 카페에 많은 손님들이 왔고 우연히 예전에 알던 사람을 보기도 했고 동창생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점심을 먹고 카페에 들어갔더니 알바생이 손님 한 테이블을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상간녀였습니다. 상간녀는 그새 애인이 생겨서 같이 카페에 온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아주 다정한 애인 사이처럼 보였어요. 저는 서비스로 조각 케이크를 들고 테이블로 다가갔습니다. 이게 웬일이야? 지선씨 오랜만이네요. 나 기억하죠? 누구시죠? 저는 잘 모르겠는데. 상간녀는 제가 비밀이라도 말할까봐 모른 척 하더군요. 지선씨 연애하시는 것 같아서 축하드리려고 왔어요. 서비스 가지고 왔어요. 케이크 좀 드세요. 저기 남자분, 우리 지선씨에 대해 뭘 좀 아시나요? 남자는 굉장히 준수한 외모에 매너가 몸에 밴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지선이를 어떻게 아시는 분인가요? 아주 잘 알죠. 애 낳고 도망간 엄마라는 게 가장 크답니다. 헉, 혹시 모르셨어요? 유부남이랑 바람나서 애 낳고 살다가 지 남편이 사고로 숨지니까 애를 버리고 도망갔어요. 그리고 지금 취집하려고 그쪽이랑 마주 앉아 있는 것 같네요. 그게 사실입니까? 미선아, 너 진짜 애가 있어? 유부남이랑 바람나서 애를 싸실 넣고 그 유부남이 죽자 애를 버리고 도망 나왔니? 너 미혼이라며. 남자 한 번 제대로 사귀어본 적 없다고 했잖아. 저는 키득거리며 친절하게 말씀드렸어요. 이 여자 바에서 술 따르던 여자예요. 제 남편이랑 바에서 만났고 바람나서 살림 차려서 애까지 낳았고요. 못 믿겠으면 이따 이 여자 아들이 어디 있는지 모셔다 드릴게요. 됐습니다. 볼 필요도 없겠어요. 야, 김미선, 여기저기 굴러먹다 온 기집애가 감히 나한테 사기를 쳐? 어디서 총각을 넘봐? 오빠, 내 얘기 좀 들어봐. 과거 있는 여자를 용서할 수 있다고 말했었잖아. 내가 아들을 낳았지만 내가 안 키워. 과거로 덮어버리면 그만이라고. 이거 아주 웃기는 여자네. 자식 버린 걸 아무렇지 않게 말하고 있어. 야,
네가 유부남이랑 바람 피운 것보다 자식 버린 게 더 나빠. 내가 널 만난 게 너무 억울해서 그냥은 못 가겠다. 남자는 상간녀 얼굴에 커피를 부어버리더니 제가 서비스로 준 케이크를 얼굴에 문대버렸습니다. 그 꼴이 얼마나 웃기던지 터져나오는 웃음을 막지 못했습니다. 꼴 좋다. 남 인생 망치고 새 인생 살려고 했니? 당신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내가 저 남자 어떻게 꼬셨는데? 뭐 보나마나 여우처럼 애교 부리면서 침대에서 꼬셨겠지. 너 가만 안 두겠어. 다 끝난 일인데 왜 남의 인생에 참견이야? 상간녀가 남자에게 버림당하고 화풀이를 하려고 하자 바로 뺨을 갈겼어요. 이제야 네 면상에 손을 대네. 아기로 방어해서 손도 못 댔는데 오늘 나를 제대로 잡았어. 손님도 다 빠져나가서 우리밖에 없네. 가게 셔터 내릴까? 그래, 나도 그냥은 못 가. 내 공든 탑을 무너뜨렸으니 절대로 가만두지 않을 거야. 상간녀는 테이블에 올라가더니 양팔을 뻗어 제 머리를 잡으려고 했는데 제가 테이블을 발로 밀어버리자 바닥에 제대로 자빠졌습니다. 무릎과 손목이 제대로 깨진 상간녀는 앓는 소리를 내며 억지로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절대로 가만 안 둬! 네가 버린 애는 잘 못 크고 있더라. 네 시부모가 궁핍해서 꼴이 말이 아니더라. 근데 너는 편하게 남자 꼬셔서 취집하려고 하냐? 넌 내가 아니었어도 분명히 천벌을 받을 거야. 벌은 받을 만큼 받았어. 내 남편이 오토바이 사고로 끔찍하게 세상을 떠나고 충분히 힘들었다고. 그리고 애는 나중에 데리고 오려고 했어. 입에 침이나 발라가면서 구라를 쳐라. 이 산티나는 상간녀야. 닥치고 너 돼질 준비나 해. 내 공든 탑을 무너뜨렸으니 절대로 가만 안 둬. 그래, 그렇게 나와야 때릴 맛이 나지. 전에 못 때렸던 거 오늘 답해줄 테니까 각오하고 덤벼라. 상간녀는 저에게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술집에서 일했다고 센 줄 알았는데 별거 없더라고요. 각성한 채 실컷 두들겨 패주니 지난번에 쌓인 앙금이 조금은 풀리더라고요. 그날 카페 문을 잠그고 블라인드를 치고 상간녀를 제대로 혼쭐 내줬습니다. 그리고 쫓아내버렸죠. 전 시부는 자신의 손자를 위해 공사장에 최고령으로 들어가 잡부로 일했는데 허리와 무릎을 다쳐서 병원비가 더 들었답니다. 또 전 시모는 식당에서 주방 알바를 하는 걸 알고 제가 친히 찾아갔습니다. 서빙하는 전 시모를 올려다보며 싱긋 웃어줬습니다. 일은 할만해요? 너 여긴 왜 온 거냐? 밥도 먹고 어머님 보고 비웃으려고요. 여기서 번 돈으로 손자 키우시는 거예요? 대단하시네. 네가 내 아들 보험금 다 처먹었으니 이러고 있는 거 아니냐? 끝까지 남탓만 하시네. 아줌마, 순댓국 곱빼기로 하나 가져와요. 너한테 밥 안 팔아? 진짜요? 여기 사장님, 이 아줌마가 저한테 밥 안 판다는데요. 사장님이 제 목소리를 듣고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손님 죄송합니다. 사장님, 이 아줌마가 저랑 원수진 사이인데요. 밥 먹고 가면 안 되나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바로 전시모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아줌마가 손님이 왕이라고 한 걸 잊어버렸나? 사이 안 좋은 사람이 와도 손님으로 받아야지. 아줌마, 손님한테 당장 사과해. 그리고 홀에 나오지 마. 그 못생긴 얼굴 누가 보고 싶겠어? 주방에서 설거지나 해. 전시모는 온팡 욕을 돼지게 먹고 바로 움직였습니다. 일하는 걸 보니 얼마 못 가 잘릴 것 같더라고요. 여하튼 그렇게 고생하는 걸 보니 속이 개운하고 시원했네요. 지금도 저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고 남자친구는 바뀌었습니다. 재호는 여전히 생각이 없고요. 저희 결혼 생활을 들으시고 기겁하신 분들 많으시죠? 그래도 하늘과 땅이 복수해주고 매우 깔끔한 결말을 낳게 되어 재미도 있었을 겁니다. 결혼을 잘못하면 끼리끼리라고 하는데 그 말은 정답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한쪽이 속아서 결혼하거나 휘둘려서 그렇게 된 것이니 피해당한 사람에게는 손가락질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막을 내릴게요. 경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